현장 연구자의 개념으로 키우기 때문에 네네. 교사들이 굉장히 자율성이 많습니다, 거기는. 교사가 수업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교재 선택이나 커리큘럼 개발 모든 걸 교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고, 네. 수업 방법도 우리는 연수를 통해서 지시받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연구해가지고, 네. 창의적으로 하고, 이러니까 그 수업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고 참신하게 잘 되는 거. 이제 그래서 이제 잘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연수라거나 이런 걸 할 때, 교사 연수할 때, 우리는 어떻게 좀 일방적인 연수가 많거든요. 네. 그냥 앉아가지고 강의 듣듯이 하는 게 있는데, 거기는 자기들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운 거랑, 현장에서 가르치는 거랑 아주 탄탄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배운 이론이 수업 자기가 가르칠 때 바로 적용되도록 그런 식의 프로그램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교사가 교사 될 때도 힘들지만 되고 나서도 현장과 계속 연결되는, 네, 그리고 사실 제일 부러운 게, 저희 교사 되려면은 4학년 때 이제 교생 실습이라고 나가거든요. 네네. 저희 현장에 이제 4주 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핀란드는 교사 연수가 교생 실습이 6개월입니다. 6개월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다 돼버리네요, 그냥. 예. 네. 그러나 그게 다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렇게 해도 또 여러 가지 장치를 걸쳐가지고 네. 진짜 되는 사람만 아직 뽑아가지고 하니까 거기는 교사들이 굉장히 실력도 높고 자질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 달라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죠, 저는. 네. 자, 이게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는 분들과 또 이론을 연구하는 분들을 또 하나로 뭉쳐가지고 한 교사가 이제 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ESL 상황이 아니라 이제 EFL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거의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이 영어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데요. 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그럼 그 여러 장점 가운데서 네. 어느 부분을 특히 중점적으로 지켜보셨습니까? 예. 우선 핀란드의 영어 교육 방법에서 특색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우선 영어를 반복해서 읽고 소리내서 말하게 하는 쪽으로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와는 다르게 어떤 문법 위주의 그러한 공부가 아니고 말하기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학교를 방문을 해봤는데 네네. 방문해서 영어 수업하는 광경을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학생과 선생님이 학생이 일요일 날 했던 일, 또 일요일 날 자신이 여러 가지 인상 깊었던 일들을 선생님에게 애써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서투릅니다. 네. 그렇지만 영어로 표현해서 말하려고 하는 그러한 네. 모습을 보면서 이 대화 말하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좋은 것은 평가 방식이 우리하고 다르더라. 우리는 주로 지필평가 중심이고 객관식 위주고 외운 것을 이렇게 마킹하는 쪽인데 네. 거기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네. 모든 것을 쓰기 중심, 주관식 중심, 그리고 고등학교 수준가 되면은 이 에세이 쓰기 중심 이런 쪽으로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많이 쓰는 것을 이런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네. 하다 보면서 뭔가를 외운 것을 열심히 표현하고 쓰고 하면서 영어 실력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어를 핀란드어를 하면서도 핀란드인들의 한 70%는 외국인을 만나도 자연스럽게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이 좀 부러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 공교육이 나름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다 드러난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예. 말하기 중심 교육과 예. 또 이제 사지선다에 지형이, 좀 지향을 해야 된다. 지향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약간 민감한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 교육감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시스템이 전혀 다른 핀란드의 제도를 그렇지요. 우리가 바로 차용해 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또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는 모든 것이 영어 교육 시스템이 상급학교의 그러한 입학시험, 입시시험 위주의 영어 교육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학교 교육이 초중고 영어 교육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즉 영어를 활용하고 잘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이 핀란드가 잘 됐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도 도입해서 평가 시스템도 바꾸고 학생들이 그러한 살아있는 영어 정말로 또 재미있게 하는 영어로 완전히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벤치마킹하고 우리 충남교육 정책에 활용을 할 것입니다. 네. 예.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핀란드 영어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점은 네. 시스템 자체가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교사도 다르고 우리 네. 교사 체계도 다르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좋은 교육이 있으면 우리도 따라서 하는 것
뭐 그렇죠. 벤치마킹이라는 네. 이름으로 네. 따라서 하는 거 물론 중요하겠지만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좀 틀을 바꾸지 않는 이상 좀 네. 주의하면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네, 우리 함은숙 교수님께서 학자로서 어떤 점을 주의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 제안을 하신다면 일단은 외국 거를 이렇게 벤치마킹 하든지 들어오든지 간에 네. 제가 이제 늘 저도 강조하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무조건 들어오지 말아라. 저는 이제 가장 안 맞는 게 뭐냐면은 미국과 뭐 영국, 캐나다 이런 영어권에서 네. 영어 가르치는 방법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면은 그 나라에서 영어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랑 사적에 다른 게 대개 공교육이 아니고 랭귀지 스쿨에서 가르치는 스타일이에요, 이제.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 먹히는 방법은 우리나라 공교육 교실에 갖고 오면 당연히 안 맞거든요. 이제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도입을 해서 네.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았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것 좀 인식이 돼가지고 요번에 지금 뭐 핀란드라든지 이런 나라, 우리랑 똑같은 환경인 나라인데 공교육을 잘하고 있는 이런 사례를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핀란드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말씀드렸지만은 이 교사 그 양성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있고 사실 우리나라 또 그 영어 교육 중요한 거는 그 학급당 인원수거든요. 핀란드는 학급당 인원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감이 이제 토론하는 거 보고 참 감명받았다 그러시는데 우리도 토론하면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평균 35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35명 교사 하나가 토론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니까 네. 사실 그런 거 도입할 때는 뭔가 클래스를 나눠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한국 이 실정에 맞게 항상 네. 도입을 해야지 무작정 도입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양복 입고 갓 쓰는 꼴이 돼가지고 이상한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도입은 좋은 거는 도입해야 되는데 네. 맞춰서 해야지 무조건 따라했더니 왜 우리나라는 안 될까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겁니다. 제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화가 필요하다라고 또 말씀하셨는데요. 예, 물론이죠. 네. 예. 근데 지금 그 핀란드에서 실시가 되고 있는 영어 교육 그 연수 과정의 중점은 뭐냐면 교육의 중심은 바로 교사, 선생님이다라는 것이 포인트인데 네. 지난번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저희 토큰 이슈에서 나와서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네. 교육감 스스로가 26년 동안 현장에서 일을 하신 그 교사 출신이신 선생님 출신인데요. 예. 아직도 그렇게 그 신념을 갖고 계시죠. 교육의 중심은 바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다.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참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우선 저는 선생님이 우선 영어에 대한 자신감, 실력이 좀 충분해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역량을 갖춰야 된다. 네네. 그리고 또 영어로 우리 학생들이 표현하고 영어가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방법을 좀 이렇게 모색을 해서 현장에 펼쳐야 된다. 물론 입시 위주의 교육의 시스템이 어렵기는 하지만은 네. 우리 영어 교육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저는 우리 교과서 외우기 정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 데서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또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영어 교과서 외우기 정책이다. 네. 그래서 영어 교과서를 충실히 외운 것만 가지고도 잘 그거를 기초로 해서 활용하고 말하고 쓰면은 충분히 우리 영어 학생들이 예. 앞으로 영어 실력과 능력을 충분히 겸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외우기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중학교 다닐 때 기억나는 부분이 뭐 There are four seasons in 네. Korea 뭐 이러면서 나왔죠. 지금 외운 걸 안 그거를 읽고 이렇게 계시네요. 안 읽고 예. 있는데 그러다 보면 예. 어차피 문형을 외우게 되고 근데 지금 우리 영어 교육에 있어서 문제점은 컨텐츠는 굉장히 많고 교수법도 예. 많은데 그 신뢰감, 확신이 부족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역량이나 자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선생님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선생님 발음 이상해요. 이러기 시작하면 영어 교육이 안 안 됩니다. 되거든요. 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란드 교육의 가장 큰 장점하면 제가 알기로는 예. 정말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렇습니다. 그 나라 선생님들도 사실 영어 발음은 핀란드식 영어를 할 그렇죠.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뢰감을 갖는 건 예. 어떤 부분일까요? 예, 아까도 그 교수님께 말씀하셨던지 네. 그 원어민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그 학부모님이나 또는 지역에서는 학생들은 선생님을 완전히 100% 신뢰합니다. 또 그만큼 또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 핀란드 영어 선생님들은 네.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고 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핀란드는 특히 공교육의 모든 것이 그 선생님에게 학교에게 모든 것을 의존합니다. 우리와 같이 사교육기관도 없고 또 영어 학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어를 아주 이렇게 잘하고 있는 네. 것은 그만큼 학교에 대한 신뢰, 선생님에 대한 신뢰, 즉 공교육에만 모든 걸 의존하면서도 영어 교육이 아주 우수한 국가, 영어를 잘하는 나라로 이렇게 네. 벤치마킹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교육이 핀란드에서는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